안녕 얘들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흥하고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 2명을 소개해 줄 겁니다. 원태우 지사, 한한길 선생님 두 분입니다. 오른쪽은 원태우 선생님, 왼쪽은 한한길 선생님. 원태우 선생님은 안양에서 태어나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돌을 던져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애국지사입니다. 오른쪽에는 한한길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3.1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학생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2년이나 감옥에 갔다 온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안양과 부천에 이 두 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와 있는 여기는 안양시에 있는 평촌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촌자유공원에서 안양, 군포, 의왕, 시흥과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 두 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는 이재현, 이재천 형제들 또 독립운동가들의 동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두 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태우 선생님, 23살의 나이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야. 돈에도 막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새겨져 있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일본이 천황이 권력을 갖고 천황이 정치를 하고 이러지 않고 의회가 권력을 갖고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일본을 개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일본을 개혁해서 군사를 늘리고 어떻게 하고 싶었냐?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어. 그 가장 첫 번째 타켓, 목표가 바로 우리나라였었지. 그래서 1894년, 그 다음에 1905년 차례로 두 번의 전쟁, 청일전쟁, 러인전쟁 일으키고 1905년에 우리나라 을사보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가는 조약을 강제로 맺게 됩니다. 잠깐만 얘들아,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이 을사보호조약,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선을 보호해 줄게, 너네들은 이 외교권, 외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조선과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본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사보호조약, 우리 입장으로 치면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엄청 강제로 맺었어요. 이 조약에 사인을 하는, 이 조약을 찬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러 신하들이 야, 이거는 조약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냐라고 하는데 중명전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장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 중명전을 군인들이 360도 전부 다 포위해서 바깥으로 사람도 못 나가게 하고 안으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먹을 것도 다 통제하면서 협박식으로 우리 외교권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완용이 엄청나게 이 을사늑약을 막 주도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합시다 막 그러면서 협박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1905년에 일본한테 외교권을 넘기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했어. 첫 번째로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본에게 저항을 했고, 장지연이라고 하는 황성신문 사장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해서 나 오늘 크게 목 놓아 운다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긴 것을 슬퍼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원태우 선생님께서는 이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사람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기찻길에서 기다렸어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 타고 수원에 왔다 갔다, 수원에 들려서 수원 유람을 하려고 했었어. 이 소식을 접했던 원태우 선생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만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 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기찻길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막 올려가지고 기차를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기차를 넘어뜨리려고 했어. 그런데 함께 있었던 이만녀가 너무 겁이 난 나머지 돌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원태우 선생님께서는 돌을 집어들고 그냥 짱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런데 돌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는데 이 돌이
진짜 신기하게도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있는 기차의 창문에 맞아서 유리 파편이 이토 히로부미 얼굴에 막 꽂혔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병원 신세를 지고 생명에도 엄청나게 위협이 있을 뻔했으나 일주일 만에 회복됐다고 합니다. 원태우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큰 고문을 받았어요. 감옥에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200대의 곤장을 맞았대. 한 달간 감옥에 있었던 동안에는 엄청나게 모진 고문을 당해서 나중에 나와서는 온몸에 상처가 너무 심해서 항상 긴 바지와 긴 팔을 입고 다니셨대. 그리고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서 후손을 남길 수가 없을 그런 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내내 원태우 선생님은 감시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태우 선생님을 독립유공자로 나라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 저기 보면은 원태우 선생님을 약간 갓을 쓴 선비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사실하고 다릅니다. 원태우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풍족한 집안에 선비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셨고 하는 일도 석공, 돌 만지는 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로 물건을 만드는 일만 할 수 없어가지고 뭐 영등포까지 나가서 좀 힘든 일을, 날품팔이라고 하는 힘든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렇게 이 갓을 쓴 선비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을 기념하는, 러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책과 그림을 출판했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돌을 맞았던 사건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일본 화가가 조선 사람이란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옷과 갓을 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있는 기차에다 돌 던지는 모습을 그렸어. 그래서 원태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게 남아있지 않고 그 그림을 토대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동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만 찍으면 비가 온다. 여기 있는 분은 한한길 선생님입니다. 이 한한길 선생님은 원래는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안양시 호계동으로 12살 때 이사를 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호계동은 당시에는 군포에 속해 있었어.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한한길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경성고등학교,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3월 1일 날 군포장 시위에 참가해서 독립선언서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3월 1일부터 3일 만세운동을 막 벌이고 막 그랬었어. 이 한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려면 군포역에서 기차 타고 남대문까지, 서울역까지 가가지고 학교에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맨날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나 봐. 근데 3월 5일 날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막 남대문을 뛰어다니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서 재판까지 받게 됐어. 그래서 재판장에서 보통은 학생 신분으로 독립하다가 잡혔으면은 좀 당시에 일본인 판관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좀 야 반성하냐? 반성하면 풀어줘,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니까 과도하게 뭐 고문을 한다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서 한한길 선생님에게 야 너 진짜 네가 독립된다고 생각하냐? 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한길 선생님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야 나는 그거 너무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17살이었거든요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3년이나 되는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이나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한길 선생님은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도 됐다가 그 다음에 연초 판매소에서 일도 하셨어. 연초 판매가 뭐냐면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에서 일해서 거기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약간 뭐랄까 조금 다음에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왜냐면 감옥에 갔다 와서 너무 어린 마음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그 이후에 독립운동의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한길 선생님은
광복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야. 그 다음에는 부천공업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업고등학교, 소사학교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얘들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잠깐만 비 좀 잠깐만 피할게. 얘들아 비가 너무 많이 와 갑자기. 이러면은 선생님은 괜찮은데 카메라가 고장날까봐. 카메라 고장나면 선생님 큰일 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계속 설명하자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랬어도 그 돈을 자기 혼자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았었지. 한학길 선생님도 자기가 약간 마음에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던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학교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후학을 교육하는데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 뉴스타운이라고 하는 신문사인데 이 한한길 선생님한테도 독립훈장이 수여되자, 야, 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뭐 했어? 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혹시 친일한 거 아니야? 너 왜 행적이 1923년부터 1945년까지 행적이 없어? 너 그때 친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학길 선생님 양력이나 이력을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 동안에는 연초 판매원으로 일했고 야학 교사로 일했고 이 정도의 이력밖에 없는데 이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라고 주장하려면은 자기가 한학길 선생님이 확실히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변절했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한한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나중에는 변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증거가 아니라 의심만 갖고 와. 의심만 해. 야, 너 왜 이력이 없냐. 근데 이제 그 이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 얘들아? 몇 년 동안 너 왜 독립운동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친일파야. 이런 거는 친일파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엔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의심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의심하는 쪽에서는 증거가 없고, 야, 너가 친일파가 아닌 것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후손들한테. 근데 얘들아,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야. 의심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내고 이게 너가 친일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한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이제 나라가 광복된 후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당연히 존중하고 하는 일들을 잘 이제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독립운동 하다가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의 역사도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심을 통해서, 의심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의심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냥 의심을 통해서 야, 너 친일파야! 친일파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의심을 확대해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폄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는 원태우 지사가 돌을 던졌던 공간, 그 다음에 한한길 선생님이 세운 부천대학교를 가보면서 이 답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그쳤어. 자, 얘들아, 여기가 안양 석수공원 바로 앞쪽에 있는 이제 원태우 선생님께서 이토 히로부미 달리는 기차에다가 돌을 던진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앞쪽에 보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이 아직도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 달리는 기차에다가 돌을 던져서 사람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일단 1번은 첫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를 원태우 선생님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옛날 기차가 지금 기차처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빨라봐야 한 30에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여기 원태우 선생님이 돌을 던졌을 때가 여기가 이제 서리째 고개라고 하는 고갯길입니다. 고갯길에서는 기차가 더 속도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속도가 더 안 나서 30에서 40km보다 더 천천히 기차가 달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원태우 선생님이 돌을 하나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개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의 유리창을 깰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정한론을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 뺏어가려고 했던 모든 이런 계획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는데, 너의 계획을 쉽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네가 우리나라 뺏어가려면은 이 정도 저항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를 보여준 게 바로 원태우 선생님이었지.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몇 년 있다가 하얼빈에서 우리 안중근 선생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람은 안중근 선생님만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지역에는 원태우 선생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좀 아쉬운 게, 봐봐, 여기도 원태우 선생님을 이렇게 선비처럼 그려놨어.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이 바로 일본 사람이 러일 전쟁 관련돼서 승리했었던 기록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건데, 이 그림을 그대로 갖다 넣은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일본 사람이 러일 전쟁을 축하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새긴 그림을 동판 부조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원태우 선생님, 한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원태우 선생님 의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한길 선생님이 세운 부천대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이 부천대학교를 왔습니다. 근데 부천대학교에서 공문도 보내고 이제 그 촬영 협조문을 보냈는데, 코로나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기세를 부리고 그러니까는 좀 이제 외부인이 와서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해서 바깥에 찍는 거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깥에 부천대학교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모습만 찍었었는데, 딱 입구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 와, 진짜 멋있어. 우리 지난번에 국민대학교도 신익희 선생님이 초대 학장이었고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였었는데,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대학교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었던 국민대학교라던가, 그다음 또 뭐 고려대학교라던가, 뭐 고려대학교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재산들을 이렇게 헌납해서 대학교 교육기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한한길 선생님, 한흥리 선생님이라고도 불렀고, 어렸을 땐 한흥리, 나중에는 한한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몽당 기념관, 호가 몽당이었어. 그래서 몽당 기념관, 그래서 독립운동 한 내용들이라던가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회사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외부의 모습만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점점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방역 때문에 이제 답사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답사지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박물관이나 실내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답사하는 이제 영상 찍는 것도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네. 선생님도 지난번에도 신익희 선생 생가 갔을 때도 거기를 닫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우리 살고 있는 군포에서도 좀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이 퍼져가고, 선생님 일하고 있는 안양에서도 좀 코로나가 막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이나 나 혼자 우리 집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안녕.